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 형용사 부사 차이 알아봅시다. 언어의 다양한 표현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형용사 부사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영어의 형용사는 사물이나 개념의 특성과 품질을 이제 설명하는 동시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어 부사는 동작의 방식, 정도, 시간, 장소 등 다양한 상황을 이제 설명하여 문장에 더욱 이제 풍부한 의미와 이제 표현력을 부여합니다. 이제 구분해 봅시다. 형용사 부사 차이는요. 형용사는 사람이나 상태의 특징을 설명하고 해석할 때는 뭐뭐한, 뭐뭐는 과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장의 보호 역할을 이제 담당하죠. 자, 다음에 이제 부사는 행동이나 일의 방식을 설명하고 형용사, 동사, 다른 부사, 그리고 이제 문장 전체를 이제 꾸며주는 차이가 있죠. 따라서 형용사 부사 차이는 어떤 대상을 꾸며주는지에 또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제 다루는데요. 형용사는 사람이나 상태의 특징을 이제 설명하는 역할을 하죠. 이제 해석할 때 아까 설명했죠. 뭐뭐한, 뭐뭐는과 같은 형태로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고 문장의 보호 역할을 한다고 제가 이제 2번 강조합니다. 이번에 부사, 행동이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죠. 형용사, 동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누구를 꾸며주는가에 이제 달려있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을 한번 알아봐요. 명사나 이제 대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것이 형용사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부사의 특징은 이제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 수식하여 동작이나 이제 상태, 방식 등을 이제 나타내 주죠. 자, 그리고 이제 빈도부사도 이제 있다라는 거, 빈도부사라는 항상, 보통, 종종, 가끔, 이제 결코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이제 예시를 들어봤고요. 질문으로도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형용사는 어떤 또 아니면 이제 어떤가와 같은 질문에 이제 대한 답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책은 흥미롭다 그랬을 때 The book is interesting 그랬을 때 여기에서 interesting은 어떤 책인지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사는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같은 질문에 답을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질문을 하는지 그녀는 유창하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 she speaks fluently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부사와 어떤 이렇게 이제 형용사의 차이, 질문의 차이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위치와 이제 역할로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문장에서 형용사는 이제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위치하죠. 그러나 이제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이 되어서 문장이 길어지면 명사 뒤로 뺀다라는 거, 뒤로 보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반면에 이제 부사는 주로 이제 형용사, 동사, 부사를 이제 다른 부사를 수식하면서 그 동작, 상태, 정도, 방식을 나타내므로 이들에게 더 가까이 위치한다라는 거죠. 주로 부사는 문장 맨 앞이나 또는 맨 뒤나 그리고 이제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할게요. 주로 부사는 문장 맨 앞 또는 맨 뒤에 그리고 이제 비동사 뒤에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한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형용사에 전미사를 이제 붙여서 부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제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예문을 이제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영어를 생략해야 될 시간상 자, 이제 첫 번째 방식을 이제 알아봐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정하여 어떻게 행동이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냅니다. 예시로는 빠르게 또는 부드럽게
자, 이번에는 정도나 얼마 정도 부사를 알아보는데 이제 얼마나 이제 요거에 대해서 알아봐요. 자,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정하여 어떤 행동이나 특성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매우 또는 극도로 이게 이제 정도 부사인데요. 뭐 얼마나에 대한 걸 이제 나타내주고 있죠. 시간 부사 알아봅시다.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정하여 언제 또는 얼마 동안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냅니다. 예시로는 어제 또는 이제 항상 이제 알아봤죠. 자, 장소 부사 알아봅시다.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를 수정하여 어디에서 행동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냅니다. 예시로는 여기 또는 거기 이렇게 이제 예시 알아봤고요. 자,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사는 동사를 수정하여 행동의 이유나 목적을 나타냅니다. 예시 알아봅시다. 왜냐하면 이유 얘기하죠. 목적, 뭐뭐 하기 위해 라고 목적을 말하죠. 자, 이번에는 빈도부사 알아봅시다. 부사는 동사를 수정하여 얼마나 자주 행동이 일어나는지 나타냅니다. often, 자주, 이제 드물게, 이제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알아봤고, 이제 적용 범위, 이제 적용 범위 알아봅시다. 부사는 다른 부사나 문장 전체에 적용되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예시로는 오직 또는 또한 이제 심지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오직 또한 심지어. 자, 적용 예시 알아봤고 이제 비교 예시 알아봅시다. 자, 부사는 두 가지 사물이나 행동을 비교할 때 사용이 됩니다. 더 나은 이제 또는 덜 이렇게. 자, 가능성 이번에는 가능성 알아봅시다. 부사는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이 되는데요. 어쩌면 이제 또는 아마도 이렇게 예시 알아봤어요. 순서 진행. 네. 부사는 어떤 일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예시로는 첫째로 또는 마침내 이렇게 이제. 자, 이번에는 조건. 자, 부사는 어떤 행동이나 사태가 어떤 조건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예시로는 만약 또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제 많이 쓰죠. 자, 이번에 결과. 부사는 행동이나 사태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또는 따라서 이렇게 이제 예시를 알아봤어요. 이제 이번에는 목표. 부사는 어떤 행동이나 사태의 목표를 나타냅니다. 이제 일부러 예시 알아볼게요. 일부러 또는 계획적으로. 예. 자, 목표의 예시가 뭐라고요? 일부러 또는 계획적으로. 네. 이번에 의문 알아봅시다. 부사는 질문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어디에 또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이번에는 강조 알아봅시다. 강조. 특정 단어나 구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예시 알아볼까요? 특히 또는 특별히 많이 이제 부사로 쓰죠. 전환 알아봅시다. 부사는 이제 문장이나 단락 간의 전환을 나타내는데요. 이제 예시 알아봅시다. 한편으로는 이제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장에서 많이 보죠. 자, 충분히. 자, 부사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충분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예시는 이제 충분히 이렇게 이제 알아보았고요. 의문. 부사는 의심이나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예시는 아마도 또는 어쩌면 이렇게 쓰죠. 자, 지속. 부사는 어떤 행동이나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예시로는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이제 알아봤어요. 자, 동반 알아봅시다. 부사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시 알아볼게요. 동시에 이렇게 알아봤어요. 이번에 인과관계를 알아봅시다. 부사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예시 알아봅시다. 그러므로 또는 따라서. 자,
이번에는 이제 배경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부사는 어떤 상황이나 배경을 나타내며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해줍니다. 예시 알아볼게요. 맥락상 또는 상황에 따라, 자, 이번에 의미를 좀 알아볼까요? 부사는 행동이나 사건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강조합니다. 예시 알아볼까요? 중대하게 또는 의미 있게. 자, 이번에는 이제 양방향 알아봐요. 부사는 양방향적인 관계나 동작을 나타냅니다. 자, 예시 알아볼까요? 상호적으로 이렇게 예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상관관계, 부사는 두 가지 사건이나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예시, 긍정적으로 또는 반대로. 자, 이번에 제한 알아봅시다. 부사는 행동이나 범위에 제한을 두는 역할을 합니다. 자, 예시, 오직 또는 전적으로. 자, 이번에는 예측 알아봅시다. 부사는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나 예측을 나타냅니다. 예시 알아볼게요. 잠재적으로 또는 있을 법하게 라고 이제 예시 알아봤고요. 동기 알아봅시다. 부사는 어떤 동작이나 행동의 동기를 나타냅니다. 예시, 자발적으로 또는 열심히. 자, 이번에는 반복 알아봅시다. 부사는 어떤 행동이나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예시 알아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또는 자주. 자, 이번에는 이제 충분성. 부사는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예시, 충분히 또는 만족스럽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불확실성. 부사는 어떤 상황이나 정보의 불확실성을 나타냅니다. 예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또는 불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예를 알아봅시다. 부사는 규칙이나 패턴에서의 예를 나타냅니다. 예시, 드물게 라는 예시를 알아봤고요. 이제 감정, 부사는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냅니다. 예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하게 또는 슬픈 마음으로. 자, 이번에 이제 선행을 알아봅시다. 자, 부사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다른 것에 앞서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전에 또는 이제 미리. 자, 이번에는 이제 후행 알아보겠습니다. 부사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다른 것에 이어서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시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또는 나중에. 자, 표현 알아봅시다. 부사는 말이나 표현의 방법이나 양식을 나타냅니다. 예시, 분명하게 또는 솔직히. 자, 예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규모. 부사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의 규모나 범위를 나타냅니다. 예시, 대단히 또는 중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예시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명령. 부사는 명령이나 요구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예시, 단호하게 또는 엄격하게. 자, 이번에는 간격. 부사는 사건의 행동의 간격이나 시간적인 차이를 나타냅니다. 예시,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많이 문장에서 씌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사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사가 얼마큼 중요한지 이 많은 예시를 제가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시간상 이제 생략해야 되고요. 제가 영어 일기를 써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